0에 의해 연결된 식을 우리는 0에 의해 연결된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해. 알겠습니까? 단 A, B, C는 상수이고 A는 0이 아니어야겠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그제? 바로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이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야. 됐습니까? 자, 이때 모든 방정식에는 근의 의미가 설정되지. 그제? 맞네? 2차 방정식에는 실근, 허근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고. 이제 근의 의미가. 맞아? 자, 허수인 근을 우리는 허근이라고 하고 실근인 거,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어? 그제? 근을 구했을 때 저렇게 두 가지의 근이 2차 방정식의 근 구하는 방법은 중등 과정에서는 네 가지를 배웠다. 그죠? 뭐 배웠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그죠?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고,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고, 그 다음 근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했지. 그제?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 두 가지만을 이용한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네?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 그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다. 이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끌어낼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끌어낸 거니까. 맞아? 최종적인 종착지는 얘가 되는 거지. 근의 공식. 맞아? 자, 좌변의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근이 얻어지지. x는 a분의 b 또는 x는 c분의 d가 되겠지. 1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얘가 또는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죠. 맞습니까? 자, 2구는 아니죠. 그 다음 근의 공식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이제 개수가 실수일 때, 이 2차 개수가 허수가 되면 근의 공식의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것도 중요한 조건이 돼. 나중에 개수가 허수일 때 중요 문제들이 좀 있거든. 그거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 복수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이거 다 외우고 있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바로 어디에서 이끌어진 거니?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서 근의 공식을 유도했지. 그 과정 알지? 맞아?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그 박스 채워넣기로 종종 나왔었지. 그치? 자, 이때 짝수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이게 근의 공식 1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 x의 개수가 짝수든 홀수든 얘 쓰면 돼. 다 나와. 근데 고등 과정에서 봐봐. 얘가 짝수인 경우 지연아 따라해봐. 근의 공식을 쓰잖아. 이거 베껴져서 약분이 돼. 약분을 해서 답이 나와. 항상 짝수일 때. 그럼 잘못하면 실수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는 요 b를 2로 나눠준 거지. 그치? 2 곱하기 b 다시. 또는 얘를 2로 나눴을 때 b 다시가 생기거든. b 다시는 간단히 말하면 b를 2로 나눴을 때야. 알겠습니까? 짝수일 땐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겠지. 저렇게. 맞니? 그때 우리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지. 그치? 맞니? 맞니? 이게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해. 일명. 이걸 근의 공식 2라고 한다고. 짝수근의 공식. 짝수근의 공식. 뭐가 짝수? x의 개수가 짝수. 알겠습니까?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게 고1 과정에서 다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어디든 저 절대값이 있을 수가 있지. 그제? 우리 고2 올라가면 극한, 미분, 적분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절대값을 벗겨야 해결이 돼. 얘를 벗겨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지.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돼. 알겠네? 그래서 절대값을 베끼는 순서거든. 얘가 어느 파트든 이 파트든 다 절대값이 없어야 방정식의 근을 구하든
부등식의 해를 구하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든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극한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것들을 하나도 못 구해. 알겠습니까? 그 베끼는 순서는 중1 때에 배웠지. 절대값 A가 만약에 있어. 루트 얘는 뭐와 같다라는 사실 중에 루트 A제곱과 같아. 그치? 이거 같은 거 알잖아. 얘도 요 밑 있지. 얘는 요 A. 밑이 양이면 그대로 나와. 알겠네? 그대로. 양 발음 난 거 그대로. 얘가 음이잖아. 음이면 발음 난 거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수일 때는 얘가 항상 양되지. 왜? 이 자체에 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음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식을 할 때도 애들 저 음을 때는 양이니까 저 음의 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식일 때가 애들 많이 틀리지. 그지? 중3 때도. 발음 나잖아 얘가. 그지? 조건이 뜨면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저거를 이용해서 푸는데 절대값이 우리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어. 알겠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x값을 일단 구해야 한다. 0으로 하는 x값을 구해야 해. 만약에 절대값이 하나 있어. 선생님 봐봐. x는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x값이 알파 하나 있어. 만약에. 그 다음 2개 있는 경우 x는 알파와 베타 2개 있어. 이렇게 2개. 3개까지는 안 나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x값은 하나 있겠지. 이렇게. 절대값이 2개 있으면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x값은 이렇게 2개 있겠지. 이때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자, 그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 그 x값이랑 얘를 기준으로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는 알파가 여기 있지. 이쪽 범위 있지. 이쪽 범위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쪽 범위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x는 알파보다 큰 범위.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져. 하나일 때는 등호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자, 이 x값을 경계로 범위 나누는 거 얘 봐봐.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세 범위로 나눕니다. 요 범위로 나눠서 절대값을 뺄게. 요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요 범위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요 범위는 x가 베타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세 가지 범위에서 절대값을 베껴야 해. 범위가 있어야 벗겨질 거 아니야. 맞네? 벗기 경우 방정식이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x값을 구하고, 부등식이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함수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됐습니까? 절대값 베껴서 해결한다. 무조건 베껴야 한다. 어디든. 됐습니까? 자, 이거는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 먼저 풀어서 이항에서 정리한 다음, 그제? 인수분해 가다면 인수분해를 해주고, 안 되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고 해주면 되지. 얘는 분수 또는 소수가 있는 방정식 중1 때 배웠지. 그제? 양쪽에 분수가 있으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고, 자, 소수가 있으면 10의 거듭제곱 있잖아.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정수로 만든다가 해법이지. 그러므로 이건 양쪽에 6을 곱해서 정리한 다음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써서 해구해주면 돼. 됐습니까?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인 문제 아니면 개수가 복수수인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되거든. 근을 구하시오 하면 기초 파악할 때. 그러면 자,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가 되잖아. 일반적으로 정수로 만든다가 해법이다. 만약에 얘가 1 플러스 i로 출발하는 이창의 개수라고 해봐. 얘를 정수로 만드는 방법은 양쪽에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돼. 최고창의 개수는 뭘로 만든다? 정수로 만든다. 그게 발상법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양쪽에 뭐를 곱해줘 알아요? 양쪽에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야 정수로 만들어지지.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x제곱 되겠지. 얘 잘 봐. 어느 정도 전개를 해놔야 돼. 마이너스 5는 저렇게 해놓고 얘 하면 2,
얘하면 3. 뺑 돌려 곱하면 2 루트 2 되지, 그치? 마이너스에 뭐가 돼? 3 플러스 2 루트 2 x가 되지, 얘가. 됐습니까? 여기에는 뭘 곱해?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그치? 요거는 0 되겠다. 됐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는 거야. 곱해서 얘가 되고요. 인수분해 해본다며. 더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되는 두 수가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는지 잘해봐. 마이너스 굉장히 보이는데 마이너스야. 그지? 이거지. 이거 살짝 해보면 마이너스 2 루트 2 생기지. 요거 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1로 불러. 됐어? 이렇게. 그러므로 x는 요거 반대 보라. x는 1.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하나의 해가 주어지면, 한 근이 주어지면 일단 참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을 집어넣고 a값을 구한 다음 또 다른 한 근을 우리가 구해주거나 새로운 방정식 해를 a가 여기 위에서 결정될 거 아니야. 맞니?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근이니까 참되게 하는 x값이고 a값 얻어지지? 그 a값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해를 다시 구해주면 되겠죠.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x값이 얼마야? 1이지, 그죠?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죠? 1이지. 1을 경계로 요 범위로 나누지. 이 범위가 뭐야?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 범위가 뭐야? 서술형으로 출제하면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그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벗겨지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뭐 0 집어는 항상 의미겠다. 그죠? 의미니까 제가 마이너스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렇게 되지, 암산으로.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마일이지, 그지? 1로 나오면 뿔 1 되겠다. 그지? 됐습니까? 요거는 0 되죠. 요거 마일이니까 x는 1.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유효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x가 1보다 크면 얘는 항상 양이기 때문에 여기만 바뀌면 되겠다. 시험 볼 때. 이제 그대로 나와서 자, 얘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되지, 그지? 아가야. 됐니? 요거 계산하면 마3에 뿔3이 되겠다. 이렇게. 는 0 되지. 마3, 마1 되니까 x는 3 또는 1 되죠. 그런데 x가 뭐라는 전제가 있어? 1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되지. 필수의 제곱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일정한 요 T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맞아? 꽃밭의 넓이가 얼마가 됐대? 꽃밭의 넓이 잘 배워. 100이 됐지. 그때 길의 폭을 구해주세요 했네. 자, 이건 두 가지 발상법이 있지. 너 이거 중3 때, 중1 때, 중2 때도 열림 막 이런 데 많이 나와. 식 세우는데. 자, 일단 전체 넓이에서 따라합니다. 요 직사각형 뺄 수 있지. 12x 되겠다. 그제? 됐어? 그 다음. 요 직사각형 빼겠다. 그제? 이거 빼면 똑같이 12x 두 번 빼주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가 몇 번 빠졌어? 두 번 빠졌으니까 한 번 x제곱을 더하면 되지. 됐니? 그런데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새끼는 한쪽으로 민다? 그치? 그거 배웠지? 얘를 위로 이렇게 밀어서 그제? 밀어주면 얘를 위로 밀 수 있잖아. 요 넓이가 되지, 그제? 요 넓이잖아, 그제? 얘는 얼마가 돼? 12-x. 얘도 12-x.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지. 기억나지? 한쪽으로 미는 거. 알겠니? 여기에 십자로 이렇게 길 낸 것도 한쪽으로 밀면 돼. 이해돼? 제목을 보면, 그제? 제목이 참, 그제? 뭐를 판별하는 식인가 봐, 그제?
판별식은 근의 개수 문제에 적용을 해. 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판별할 때 판별식을 쓰지. 그래서 근의 개수 문제가 나오잖아. 판별식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이야. 그럼 판별식은 뭐냐 하면 일단 개수가 실수인 이 방에 알겠습니까?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원래 알아야 봐. 근의 공식을 쓰면 이 루트 안의 값 있잖아. 얘가 판별식이거든.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 이렇게 증명했지. 판별식. 맞네? 이게 판별식이야 얘가. D라고 써. D. 이제 여기 봐. 너도 이해할 수 있지. 만약에 얘가 양수면 양수 있지 얘가 0보다 큰 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만약에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상황이. 이제 0이면 요 하나의 근을 갖지. 그치? 중근이라고 하지. 중근. 이제 그 다음 얘가 음일 수도 있지. 루트 안이. 그럼 i가 나오겠지. 허근. 맞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지. 근의 공식 안에 원래 판별식이 있었던 거야. 판별식은 두 가지가 있다. 왜? 근의 공식도 짝수근의 공식이 있잖아. 원래는 4분의 d 다시라고 쓰는데 선생님은 쓰기 싫어서 학생들하고 약속을 그냥 d 다시라고 놔. b 다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짝수 판별식은 뭐가 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됐죠? 여기에서 요거 짝수 판별식은 아니 짝수근의 공식은 얘 없고 요 4 없고 여기 다시 붙은 거니까. 맞아?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 또는 d 다시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뜨면 아까 우리 근의 공식에서 봤잖아.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야. 또는 판별식 d 다시가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면 되지. 또는 d 다시가 0이면 돼.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지. 또는 판별식 d 다시가 0보다 작으면 돼. 됐지? 이때 중요한 거.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 작아야.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으로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제 실수의 근을 가져.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하면 등호가 들어가야 이렇게. 중근도 실근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지. 그래서 판별식 d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등 과정에서도 완전 제곱식을 배웠어. 잘 들어야 한다.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너 제곱수는 알지? 네. 제곱수가 뭐였지? 그 인수들의 그 개수, 인수들의 그 지수가 짝수. 지수가 짝수. 그건 판단 방법이고 그냥 완전 제곱수 또는 제곱수라고 하지. 자연수를 원래 정확한 점 자연수를 제곱해서 얻어지는 수들이 있지. 1, 2의 제곱, 4, 3의 제곱, 그제? 9, 이렇게 5의 제곱, 25, 100의, 10의 제곱, 100 이런 걸 우리는 제곱수라고 해. 그래서 그 제곱수들의 특징은 그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면 제곱수가 됐지, 그제?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제곱수와 제곱식은 수와 식의 차이점일 뿐이야. 그제? 맞아? 완전 제곱식이란 우리 뭐라고 배웠지? 중문과정에서 인수분해 파트에 있어. 인수분해 했을 때 가로의 제곱으로, 그치? 어떤 2차식이 가로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꼴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 그치? 됐니? 그래서 네모칸 쳐넣기 우리 중3과정에서 종종 나오잖아.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지. 봐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네모가 완전 제곱식일 때 네모 안에 적당한 식 또는 수를 써 넣으세요 했지. 그제? 근데 중등 과정에서 절반의 제곱이 뭐 이렇게 했지. 근데 아니야. 원래는 인수분해했을 때 가로의 제곱꼴로 분해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거꾸로 치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중등까지. 뭐 제곱하면 x제곱 돼? 곱셈 공식을 더 잘 알잖아, 인수분해보다. 뺑 돌려 곱했을 때 6x는 플러스 3이지. 제곱하면 9. 이렇게 해주면 정확한 의미를 알고 푸는 거지. 인수분해했을 때 요꼴로 인수분해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중등 가정에서는 이렇게 풀어야만 됩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놓겠지, 2차식을. 알겠네? 그럼 이딴 식으로 해도 나는 답을 내. 이렇게 해서 답 내. 알겠어? 어떤 미지수일까 구할 수 있다고. 지연아. 그런데 이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생각해요. 얘를 방정식화했을 때 이퀄 0으로 만들었을 때 만약에 이퀄 0으로 만들었을 때 이 2차식이 그치? 이 2차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과 같지 항상. 맞네? 중근을 가질 조건과 같잖아. 완전 제곱식은. 이해됐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 판별식을 이용한다. 판별식 은 0. 중근을 가질 조건과 같더라. 됐습니까? 필수예제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왜? 2차 방정식에 다음 근을 갖도록 하는 n값 또는 범위를 결정해 주세요. 했지. 그죠? 얘는 뭐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근의 개수 문제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가 0보다 크면 돼. 됐네? 그러면 얘가 짝수네. 그제? 짝수 판별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즉 b-의 제곱. b-가 마이너스 요 가로지. 제곱하면 l 플러스 3의 제곱이지. 맞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지. 맞네? 결과적으로 m 제곱이 되겠지. 얘 전개하면 뒤지지. 뺑 돌려 곱하면 6m 되지. 요거의 제곱은 9 되지. 1차 부등식 만들어져요. 9 넘어가서 m으로 6으로 나눠주면 3, 2, 6. 그제? 3, 3, 5. 부동화 안 바뀌지. 그제? 이제 뒤에 가면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얘 2차식이 되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현재 1차 부등식밖에 못 풀기 때문에 얘가 항상 2차식이 다 죽게 요 파트들은 만들어져 있어. 알겠어? 왜 2차 부등식을 못 푸니까? 얘가 0이면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은 판별식이가 0보다 작으면 k 값에 관계없이 그제? 항상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메인일까? 얘가 메인일까? 요걸 판단해야 해. 얘는 소프트지. 왜? 중근이 메인이지. 맞아?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니? 판별식 t가 0이지. 그다음에 얘를 정리할 때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등식이니까 얘가 등식이니까 맞아?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왜? 미정계수가 하나, 두 개인데 조건은 이 하나라는 소리는 얘가 항등식일 수밖에 없어야 해. 알겠네? 자, 짝수 판별식. b-가 얘기했다. 그제? 맞네? b-의 제곱하면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c지. 저거 c 마이너스 다 작용하고 얘가 0이면 돼. 요거 전개하면 k제곱 죽지. 암산 마이너스 2ak 그래? 마이너스 2ak 동량 없지. 이렇게 k에 대해서 k가 주인이야. 이제 주라고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a제곱 뒤지지. 남는 거 상수 b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지. k 값에 관계없이란 얘가 항등식이라는 소리지. 그제? 결과적으로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데서 a, b값. 어떤 2차식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었대. 그죠? 됐네? 판별식이가 0. 중등 과정으로 풀 수도 있어 이거. 맞지?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판별식이 쓰는 거야. 이거 가로의 제곱으로 풀 수 있다. 맞네? 얘 뺑 돌려 곱한 게 얘와 같다라고 하면 되지. 그죠? x 플러스 2분의 뺀 걸로 보면 kx 되죠. 저거 되잖아. 요거 제곱한 게, 그지? 제곱한 게 얘와 같으면 되겠지. 답 나와, 그래. 근데 판별식 T. 쓰세요. 자, 3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아주 중요하지, 이거.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뜨잖아. 응?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야 한다. 두 근이 뜨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알겠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됐어? 이게 고3때까지 가야. 1, 2번은 자동화다. 어느 파트에든 두 근이 어제 고2 애들 시험 대비할 때도 우리 미적에서 썼거든. 두 근 뜨면 근과 계수가 관계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거 써서 식을 얻어내놔야 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맨 끝에 건 뭡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한다. 머리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요거까지 외워주면 좋다. 얘는 특수 용어로서 두 근의 차 있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거든, 근을. 그지? 그런데 이 용어가 문장 안에 뜰 때가 있어, 조건에. 그러면 이 공식, 두 근의 차 공식, 얘를 쓰면 좋거든. 빨라, 답이. 두 근의 차라는 용어가 떠. 알겠네? 그러면 원리대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려. 얘는 얘로 변형해서 구할 수 있지. 뭘로? 절대값 얘의 원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지, 그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다고. 얘의 변형 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지. 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지. 맞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절대값에 이것도 a분의잖아. a분의. 전부 다 여기 막 a분의 b, a분의 c, 그치? 얘도 a분의. 어차피 최고창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양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는 없어. a분의야 얘도. 두 분의 차도. 외우기 좋잖아. 루트 안에 판별식이지. 그다음에 루트 안에 판별식이 a분의. 맞네? 그러면 얘의 증명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지? 아까 근의 공식이 있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만들어진 거다. 두 근을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얘로 놓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얘로 놓은 거야. 알겠네? 이거 두 근의 합해봐. 분모 같지? 얘 뒤지고 마이너스 2b지.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약분하면 얘지. 두 근의 곱은 분자가 켤레관계니까 4a 제곱분의 약분하면 얘 생겨. 두 근의 차는 얘가 크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얘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방. 뭐 2라고 하면 나중에 2 곱해주면 돼. 양중에 3이라고 하면 3배 곱해주면 돼. 알겠네? 그러므로 두 근 알파 베타가 우리는 요 인수분해식에서 얻어졌을 거 아니야. 얘를 떠올리면 고등학교 때는 힘들어. 이런 게 정수근이면 이렇게 해서 전개해줘도 되는데 무리근이나 허근이 뜨게 되면 이딴 식으로 했다가 전개 못해. 그지? 이 근이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요거 전개해요. x제곱 강조 마이너스 우리말로 해봐.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이 걸 0이라고. 얘를 다이렉트로 외워주면 편할 때가 많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걸 0. 알겠네? 중등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여타 근 집어넣고 전개하려고 해봐. 짜증나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는 게 빠르더라.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곱해서 얘, 더해서 얘가 되는 두 정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 즉, 요 예를 봐봐. 이런 거 놓고 봐봐. 이거 인수분해 하시고 했어. 그지? 이거 곱해서 얘, 더해서 얘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어떤 2차식이 0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근을 안다면 근을 구해. x는 1, x는 3이 나왔어. 만약에 근이. 거꾸로 x-1, x-3이라는 인수로 곱해놓을 수 있지. 인수의 식을. 이런 거는 허근이 나오거든. 만약에 얘를 방정식화해봐.
방정식 네가 이퀄 0으로 만들어 놔봐. 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 맞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얘는 하나는 하나만 인수 쓰는 거 알려줄게. 봐봐. 하나가 2근이고 하나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얘 2고 너 그지? 그 다음 얘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i라는 인수 가질 수 있잖아. 이렇게. 또는 대부분 2분의 이렇게 써도 돼. 그치? 맞네? 맞아? 이해됐어? 이렇게 이 두 개의 인수를 갖다 써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근이 얻어져.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한다면 거꾸로 인수분해를 해주는 형태다. 됐니? 그럴 때도 있더라. 2차 방정식 이거에서 참 중요한 조건인 거야. 계수가 유리수야. 유리계수야. 유리수. 유리수 알지? 그지? 분수꼴이나 소수, 순환소수, 만약 소수 이런 것들 있지. 유리수. 루트 말고. 자, 그거일 때 한 근이 얘로 얻어졌다는 소리는 너 생각해봐. 계수들이 유리수인데 한 근이 이딴 식으로 얻어졌다라는 말은 무리근으로 얻어졌다는 말은 근의 공식을 썼기 때문에 제가 얻어진 거지. 맞네? 맞네? 그러므로 얘의 켤레근을 반드시 갖는다라는 정리지. 됐습니까? 왜? 근의 공식에서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잖아. 뿔마 루트잖아. 맞네? 계수가 무리수면 이걸 가질 수도 있어. 아까처럼 인수분해 해서. 맞네? 유리수니까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죠. 두 번째는 계수가 실수일 때. 실수 알지? 유무를 다 통틀어. 실수일 때. 이런 근을 가졌어. 허근이라고 하지. 이것도 근의 공식. 아까처럼 I 만들어지는 건 있지. 뿔마에서 얘를 반드시 갖더라라는 정리. 켤레.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반드시 한 문제는 냅니다. 그죠? 두 근 떴네. 두 근의 합. 2대시. 두 근의 거.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죠? 이제 원래 이건 지워도 돼. 요거 이용하는 거다. 이거 변형 공식 쓰면 얘 들어가겠다. 얘 변형 공식 쓰면 얘 들어가겠다. 쟤 전개하면 얘 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얘 하나만 보자. 얘는 분수의 덧셈이지. 분수의 덧셈이지. 그죠? 통분해 그냥 부모끼리 곱해.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해. 그죠?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되지. 됐습니까? 이 몇 알파, 베타요? 2 알파, 베타지. 이 두 개 다 꽂아놓으면 답 되지.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두 근 떴나. 그죠? 응? 뒤에 있지 말고 쉬어가는데 두 근 떴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야. 두 근의 합. 마이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y. a는 2네. 두 근의 마팔은 그죠? a분의 c니까 b네. b는 마팔이다. 그죠? 이렇게. 이때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의 합을 또 구하라는데 a가 2였으니까 2. AB가 하나는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마6 되겠다. 여기가 그죠? 응? 네. 결론은 뭐야? 두 분의 합이지. 그죠?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3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얘 들어봐. 2번. 얘의 두 분이 얘래. 거두절미하고 쉬어가는데 두 분의 합은 얼마? 자동이야. 이렇게 해서 내면 두 분의 곱은 B 되지. 이제 여기 끝났어. 쉬어갔잖아. 이때 이거에 두 분이 얘래. 그죠? 즉 두 분이 얘가 A고 얘가 B지. 그죠? 두 분 떴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분의 합 A 더하기 B는 그죠? 두 분이 얘잖아.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죠? 뭐지? 연립이 얻어지겠다.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2 되겠다. 됐습니까? 그때 AB 값 구하라. 설마 이 연립 못 풀면 안 돼. 얘 나누는 거지.
B는 1이니까 A는 2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답을 낼 줄 알아요. 억지 쓰지 말고 이렇게. 저번에 학교마다 이거 꼭 다 출제하더라고. 두 분의 B가 떴어. 이것도 두 분 뜬 거나 마찬가지라지. 선생님이 지연이한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어.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도 이 방을 활용할 때 기하에 접목하는 경우가 있어. 뭐 가로대 세로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 되잖아. 그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미지수로 놔야 하잖아. 만약 가로와 세로의 길이 B가 3대 2야. 가로를 3K, 그죠? 세로를 2K로 놓으면 모든 B가 3대 2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파트에 이런 B가 되잖아. 확정된 두 근을 설정할 줄 알아야 해. 한 근이 2알파면 고정을 시켜. 이렇게 항상 2대 3이 되지. 이걸 학생들은 졸라 어렵게 생각해. 이걸 알겠네. P 뜨면 저렇게 놓고 근각의 시각에 쓰면 되잖아. 두 근의 합은 5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제? K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은 A분의 C, K 되지, 그제? 맞죠? 이거 연립 여기다 집어넣게. 그럼 알파고 K 값 구할 수 있지. 그 다음 여봐. 아까 이 용어가 자주 뜬다는 게 이렇게 두 분의 차. 그럼 아까처럼 두 분의 차는 알파 이렇게 놓고 계산해야 하는데, 그제? 공식 기억나지, 그제? 두 분의 차. A분의 그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면 4고 이게 훨씬 빨라. 이거 알겠습니까? 얘 이쪽 2고 18이지. 양쪽 제곱 때리면 루트 떨어지지. 됐습니까? 자, 이거의 두 분을 알파벳. 자, 고3 때도 이렇게 항상 떠. 이거 두 분의 합은 얼마? 마일. 두 분의 곱은 2. 이때 얘를 두 분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2인 2방을 구하래. 그죠? 그러므로 2방 구하기 아까 생각해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지. 두 분의 합하면 얘 되지.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 이거잖아. 됐네? 그러면 얘들 갖다 꽂아놓으면 숫자로 나오지.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2라 했으니까 양쪽에 2 곱해주면 되지. 됐네? 됐네?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 아까 막 이걸 두 분으로 하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이거잖아. 됐네? 그럼 이거 곱셈90이에요. 이거 구하면 요 안에 제곱이 또 있지, 그죠? 이해됐네?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얘가 2차 식. 두 분의 합이 얼마? 6이니까. 엮어지는 알겠다, 그죠? 얘는 몰라도 되잖아, 그죠? 세모. 쉼표 같지? 이해됐네? 이때 결론 뭐야? 얘의 두 분을 구하세요 했지?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봐. 이 함수는 f 뭐 들어간 거야? 5x 순수하게 풀면 얘지, 그지? 얘의 두 분의 합을 구하래. 그럼 최고차함과 상수함만 끌어내면 되겠다, 그죠? 얘 얼마? 25x. x함 봐봐. 5, 20, 마이너스 70x. 5, 6, 30. 상수는 필요 있을 거 없지.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4가 되지. 됐네? 근데 이제 모든 책에는 이 풀이로 하는 거고, 뭐 순수하게 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렇게 순수하게 풀라고 해. 잘하는 애들은 이거 봐. 재밌지? 얘의 두 분을 알파벳하면 못 차고 떨지 말고 잘 봐. 그는 참되게 하는 x값이니까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사실이죠. 이때 두 분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세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자동방이야 이렇게. 됐네? 이때 봐봐. 아우 선생 얘가요. 알파네요. 그죠? 0이 되니까 얘가 뭐 5x-7이 알파이어에 0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입해 놨으니까. 그 다음 5x-7이 베타면 되겠네요. 그죠? 0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고 얘의 근은 참되게 하는 x값이잖아. x. 얘 넘겨줘. 5로 나눠주면 x는 5분의 이거 되죠. 밑에는 이거 되죠. 두 개 더하래.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가 되겠다. 그죠? 얘가 얼마래? 6이래요. 할 수 있지. 자, 2방이 뜨고 한 무리근이 떴다가 잘 배워야 한다. 유리수조건이 떴어.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지. 유리계수. 그러므로 얘의 켤레근을 반드시 갖겠다. 그죠? 됐네? 그러므로 두 분이 떴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위해서 A, B 관계. 두 분의 합. 6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 되지. A는 마이너스. 두 분의 곱. 3, 7. 그죠? 두 분의 곱은 A분의 C에서 B 값을 결정해 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참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줄게. 실수 조건이 떴다. 됐네 지금? 됐네? 실수 조건이 떴으니까 얘도 근의 공식을 써서 나온 거지. 켤레가 말합니다.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 1 빼기 4i 제곱이